지금 여러분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내 고민을 들어주는 그 사람, 정말 내 편이라고 확신하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배신의 80%는 전혀 모르는 타인이 아니라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가장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내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천사처럼 굴다가 내가 돌아서는 순간 등에 칼을 꽂는 뒷담화 빌런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하죠.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자신이 뒷담화를 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밤잠 설칠 일이 없어질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숨길 수 없는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무의식적 신호 5가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거든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아주 우아하고 확실하게 도려내는 마법의 대처법까지 준비했으니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켜줄 심리 치트키를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15년 동안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추적해온 유튜브 최고의 심리 분석 전략가 심리 치트키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흔한 연애 상담이나 인간관계 조언들 막상 실전에 써먹으려니 잘 안 되셨죠? 그건 그 조언들이 데이터와 본질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그리고 수천 건의 상담 사례를 통해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설마 내 친구가? 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겪었던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울컥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조금 깊고 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부터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과도한 동조와 지나친 리액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과한 친절은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의 산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진짜 친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주거나 묵묵히 곁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유독 호들갑을 떨며 세상에 부장님이 너무했네.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어?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치? 라며 여러분보다 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내 편인 것 같죠? 하지만 이들의 뇌 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불행이나 실수를 흥미로운 콘텐츠로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정보를 털어놓게 만들기 위해 감정의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거죠. 진화 심리학적으로 뒷담화는 원시 시대부터 집단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열을 확인하는 생존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많이 확보할수록 집단 내에서 자신의 권력이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뇌 구조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척하면서 실은 뒷담화의 재료가 될 만한 디테일들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장님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 표정은 어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자꾸 되묻는다면 그건 공감이 아니라 취재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얘가 글쎄 부장님 욕을 이렇게 하더라고 라며 살을 붙여 전달하기 위한 밑작업인 셈이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거울 뉴런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연기합니다. 여러분이 울면 같이 울고 화내면 같이 화내죠. 하지만 그 감정은 휘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뒤 그들의 표정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무표정으로 돌아와 방금 들은 정보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퍼뜨릴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면성 공감입니다. 진짜 공감은 책임감이 따르지만 가면성 공감은 오로지 정보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이 정보를 수집한 뒤에 보이는 두 번째 행동이야말로 뒷담화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소름 돋는 특징은 바로 걱정을 가장한 정보 전달입니다. 흔히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이들은 절대 대놓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게 걱정이라는 포장지를 사용하죠. 야, 내가 진짜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혹은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나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운을 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나를 정말 아껴주는 것 같고, 나에게만 특별한 비밀을 공유해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수동 공격성이자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다른 친구인 A의 뒷담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칩시다. 그냥 A 진짜 별로야 라고 하면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A가 명품 가방을 샀더라고. 근데 걔 형편에 그게 맞나 싶어서 혹시 어디서 빚이라도 낸 건 아닌지 너무 걱정돼. 너도 걔랑 친하니까 나중에 슬쩍 말 좀 해줘. 자, 들리시나요? 겉으로는 A의 경제 상황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본질은 A는 자기 형편도 모르고 과소비하는 허영심 많은 애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여러분의 뇌리에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행동의 심리학적 배경에는 인지 부조화와 투사가 깔려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시기심이나 질투를 인정하는 것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내 안의 추악한 감정을 걱정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타인의 불행이나 결점을 공유할 때 우리 뇌의 보상 회로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특히 그 대상을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나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포지션을 취할 때 그 쾌감은 극대화되죠. 그래서 이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끊임없이 걱정의 탈을 쓴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지적 쾌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들이 왜 굳이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을 덧붙일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폐쇄적 동맹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비밀을 공유했다는 느낌은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나중에 자신의 뒷담화가 들통났을 때 여러분이 방어막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죠. 그때 너도 옆에서 같이 들었잖아. 너도 걱정된다고 했잖아. 라며 책임을 회피할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여러분에게 A 뒷담화를 했던 그 입으로 내일은 A에게 가서 여러분의 비밀을 걱정하며 전달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관찰력이 좋은 분들이라면 금방 알아채실 텐데 바로 교묘한 비교를 통한 서열 정리입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수평적인 연결이 아니라 수직적인 서열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아주 은근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타인과 여러분을 비교하죠. 이번에 영희는 승진했다며? 걔는 운이 진짜 좋더라. 넌 실력이 훨씬 나은데 세상이 참 불공평해. 그치? 이 말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비교라는 독을 주입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등감과 시기심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주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뒷담화 빌런들은 이 본능을 악용합니다. 여러분과 타인 사이의 갈등을 조장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의 중심지가 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영희를 미워하게 만들고 영희가 여러분을 경계하게 만들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이 빌런에게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권력을 얻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영희 속에서도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그들의 신체적 신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뇌는 거짓말을 해도 몸은 진실을 말하거든요. 특히 이들이 뒷담화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특유의 미세 표정과 목소리 톤의 변화는 소름 돋을 정도로 일정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포착해야 할 소름 돋는 신호는 바로 듀핑 딜라이트라고 불리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입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이 발견한 이 개념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쾌감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드러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연기가 성공적이라고 느껴질 때, 즉 여러분이 자신의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일 때 그들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움찔하며 올라갑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기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다고 해봅시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 대리가 나를 너무 괴롭혀. 이때 상대방은 겉으로는 세상에 정말 힘들겠다. 어떡해? 라며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돌리는 그 짧은 찰나, 상대방의 눈빛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눈은 웃고 있지 않으는데 입술 끝만 아주 살짝 올라가거나 눈동자가 빠르게 좌우로 굴러가며 이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할지 계산하는 듯한 서늘한 눈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때 이들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함께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샤덴프로이데 샤든프르데라는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두엽에서는 이성적으로 위로하는 척을 하라고 명령하지만 변형계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정보화했다는 승리감에 취해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다섯 번째 특징은 이들의 언어 습관에서 드러나는데 제가 이름 붙이길 유령 화법입니다. 이들은 뒷담화를 할 때 절대 자신의 주관임을 밝히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걔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더라고. 누가 그러는데 너 조심하래. 같은 식으로 익명의 제3자를 끌어들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책임 회피와 사회적 증거를 동시에 활용하는 아주 비겁하고도 치밀한 전략입니다. 본인이 직접 비난하면 나중에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두려우니까 보이지 않는 유령들을 내세워 비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자,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야,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 내가 너 생각해서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10중 8구 아니 그냥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 라며 얼버무릴 겁니다. 왜냐고요? 그 소문의 근원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일 확률이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고립시키기 위해 일부러 외부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싫어해. 오직 나만이 너에게 이 진실을 말해주는 진정한 친구야 라는 프레임을 짜는 거죠. 이건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심리적 지배술인 거죠.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 기생적 생존을 택한 부류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서열을 높일 자신이 없으니 타인을 깎아내려 상대적으로 자신이 높아 보이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거울을 깨뜨려서 상대방의 형체를 망가뜨린 뒤 봐봐, 너 원래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명의 타겟을 정해서 뒷담화로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 타겟은 필연적으로 지금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뒷담화를 할 때 사용하는 중이 세 가지 질문의 기술키인데요. 이 질문들을 들으셨다면 그 즉시 입을 닫고 도망치셔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무서운 덫이거든요. 자, 드디어 제가 예고했던 그 무서운 덫, 뒷담화 빌런들이 여러분의 입을 열기 위해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의 기술호에 대해 깊게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들은 평범한 안부 인사처럼 들리지만 실은 여러분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감정의 뇌인 변형애를 자극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설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너 요즘 누구누구랑 별일 없지? 입니다. 이 질문이 왜 무섭냐고요? 심리학적으로 이 질문은 확인 편향을 이용한 미끼거든요. 상대방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입수했거나 혹은 본인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여러분을 총알바디로 쓰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냥 그렇지 뭐 라고 대충 대답하면 이들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난 또 누구누구가 네 뒷말을 좀 하고 다니길래 네가 상처받았을까 봐 걱정했지. 자, 여기서 여러분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비상벨을 울립니다. 에요, 걔가 내 욕을 했다고? 라는 생각과 함께 이성이 마비되고 방어 기제가 발동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묻지도 않은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걔가 내 욕을 했다고? 사실 나도 걔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이 노린 게 바로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나도 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라는 문장은 1시간 뒤에 그 사람 남에게 전달될 때는 얘가 너 예전부터 진짜 이상한 애라고 욕하더라 라는 확정적인 비난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뒷담화 빌런들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삼각형 관계의 조종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교묘합니다. 만약 네가 그 상황이었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참았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유도 기법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도덕적이고 인내심 강한 사람으로 치켜쓰는 척하면서 실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두었던 분노의 불씨를 당기는 거죠. 여러분은 참긴 뭘 참아. 나도 진짜 짜증났지 라고 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화났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화났어? 라는 질문은 공감이 아니라 증거 수집입니다. 여러분이 화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순간 그 모든 디테일은 나중에 여러분을 예민하고 뒤끝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완벽한 대본이 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배설구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 오물을 모아 여러분의 머리 위에 뿌릴 준비를 하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상대방을 내 편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하지만 그 유대감은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들의 사악함이 정점에 달하는 질문인데 바로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사실 나도 걔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너도 그렇지? 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상호성 규범자를 악용한 아주 비열한 수법입니다. 내가 먼저 내 폐 비밀을 보여줬으니 너도 내 폐 비밀을 보여달라는 일종의 강요인 셈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비밀은 대부분 가짜거나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야, 나만 알고 있는 건데 팀장님 이번에 인사고가 엉망이라며? 진짜 무능한 것 같아. 너도 그렇게 느끼지? 여기서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조금 그렇긴 하죠. 라고 동조하는 순간 여러분은 팀장님을 비난하는 거대한 카르텔의 일원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이 빌런은 팀장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팀장님, 제가 팀장님 편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다른 애들이 팀장님 무능하다고 욕할 때 저 혼자 막아내느라 진땀 뺐어요. 누가 욕했냐고 팀장님이 물으면 당연히 여러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겠죠. 이들은 타인을 깎아내려 얻은 정보를 자신의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부류를 어두운 성격 3요소 다크 트라이앳 중 하나인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타인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거죠. 이들에게 여러분과의 우정이나 신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내가 누구를 제물로 삼아 나의 입지를 다질 것인가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위험한 절벽 끝에 서 계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심리적 방어막 전략쯤만 알고 있다면 그 어떤 뒷담화 빌런도 여러분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들이 여러분의 입을 열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의 정체를 만천에 드러나게 만드는 역공법, 궁금하시죠? 자, 이제 우리는 적의 수법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떤 미끼를 던지는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들의 독설과 이간질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평판과 에너지를 지켜낼 실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심리적 방어막 전략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 설정, 바운더리 세팅과 역거울링을 결합한 최상급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기술은 바로 조의 칭찬으로 독배기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은근히 흘리며 여러분의 동조를 구한다면 그 즉시 그 사람의 장점을 언급하며 화제를 전환해버리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빌런이 영희는 애가 참 센스가 없지 않아?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래요? 난 영희 씨가 일 처리 하나는 정말 꼼꼼하다고 생각했는데 덕분에 우리 팀이 실수 없이 돌아가잖아요. 라고 답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고요? 심리학적으로 이 화법은 상대방의 투사를 정면으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빌런은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길 기대하며 덫을 놨는데 여러분이 긍정적인 방어막을 쳐버리면 그 독은 갈 곳을 잃고 다시 빌런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빌런의 뇌는 일시적인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집니다. 얘가 내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네? 라는 당혹감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한두 번만 반복해도 빌런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뒷담화 재료를 수집하기에 너무 딱딱한 벽이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단 한 번의 비난 없이도 그들의 타겟에서 영원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반사 질문법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의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철수가 너 욕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한다면 당황해서 뭐라고 했는데?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넌 철수한테 뭐라고 해줬어? 여러분, 이 질문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빌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질 겁니다. 왜냐고요? 이 질문은 빌런이 숨기고 싶어하는 방관자 혹은 동조자로서의 정체성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그냥 듣기만 했지 라고 얼버무린다면 여러분은 쐐기를 박으세요. 그렇구나. 내 친구인 네가 옆에 있는데도 철수가 내 욕을 했다면 걔가 널 정말 편하게 생각하나 보다. 나중에 내가 철수랑 직접 이야기해볼게. 알려줘서 고마워. 자, 이 멘트의 핵심은 직면 confrontation입니다. 빌런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사자들끼리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직접 물어볼게 라고 말하는 순간 빌런은 자신이 퍼뜨린 거짓말이나 이간질이 들통날까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제재의 위협이라고 부르는데 뒷담화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이 대화가 끝난 뒤 빌런은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레이록 기법입니다. 직역하면 회색 돌멩이가 되라는 뜻인데요. 뒷담화 빌런이나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라는 괴물들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흥미진진하게 대화에 참여할 때 그들은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특징 없는 회색 돌멩이처럼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이들이 자극적인 소문을 가져와도 그래요? 그렇구나. 잘 모르겠네요. 같은 건조한 단답형으로만 일관하세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마치 아주 지루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 같은 표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뇌의 강화학습 기제는 해당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빌런 입장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재미있는 장난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뒷담화를 전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불을 붙일 땔감을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불꽃이 여러분의 인생을 태우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들이 던지는 쓰레기 같은 정보를 받아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전략만 장착하신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깨끗하고 단단해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상처받았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복수법이자 최고의 액션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진짜 이기는 법은 따로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최고의 복수는 그들과 똑같이 진흙탕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압도적인 행복을 손에 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승화 서블리메이션라고 부릅니다. 나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들을 내 성장의 연료로 바꿔버리는 고도의 심리 기제죠. 사실 뒷담화 빌런원들이 여러분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신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에너지를 써서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죠. 굳이 누군가를 깎아내린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진 빛이 너무 눈부셔서 어떻게든 그 빛을 흐리고 싶다는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우아한 손절 액션 플랜 3단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적 분리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내려 애쓰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입에서 나간 쓰레기일 뿐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내면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연민의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의 뇌에서 그 빌런에게 할당된 점유율을 0%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바운더리의 재구축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메신저와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뒷담화를 전하는 사람, 나를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사람들과의 접점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묻는다면 요즘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연락을 잘 못해 라고 짧게 답하세요. 설명할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위입니다. 세 번째, 압도적 성취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험담을 늘어놓을 시간에 여러분은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여러분의 커리어를 쌓으세요. 1년 뒤, 2년 뒤에 그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뒷담화나 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높은 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자괴감이야말로 그 어떤 독설보다 아픈 복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중 90%는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낡고 해진 관계를 털어내고 더 단단하고 빛나는 진짜 인연들을 맞이하기 위한 성장통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심리 치트키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함부로 매기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드리는 곳, 여기는 심리 치트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원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유익한 심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